그래서 그런 경우도 또 교정을 하는 방법은 있죠. 그런 경우라도 그런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도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상담입니다. 원하시는 상담 부위가 턱살이랑 입술이에요. 정면 사진 보시면 얼굴이 전체적으로 좀 살이 많은 편이시네요. 이 턱 밑에 이중턱이라고 하죠. 이중턱이 정면에서도 이렇게 보이는 그런 상태시고요. 옆에 45도에서도 볼살이 좀 많아 보이시고 턱 밑에도 살이 좀 있으시고요. 살을 빼도 턱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좀 날렵한 턱선을 이제 원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얼굴 지방흡입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얼굴 지방흡입이라는 거는 얼굴에 있는 피하 지방을 캐뉼라라고 하는 관을 이용해서 이제 흡입을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래서 그 마취제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그 마취가 된 상태에서 그 마취 용액과 그 지방을 함께 흡입해서 그 부분에 이제 그 지방을 줄여서 볼륨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턱 밑에도 그렇지만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 날렵한 턱 라인을 원하시면 여기만 빼시는 것보다는 이 볼 쪽도 같이 좀 흡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턱, 이 턱 밑 흡입의 범위는 한 이런 정도가 될 거예요. 볼 쪽 흡입을 하는 경우는 한 이런 정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두 부위를 지금 이 부분과 아래쪽을 흡입을 해서 날씬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이 턱 라인을, 턱선을 좀 살려주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서 효과도 잘 보실 것 같고, 중요한 게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턱선은 이 부분, 이 턱 끝 바로 뒷부분 여기를 좀 흡입을 잘 해주는 게 좋고요. 그 턱 끝의 모양을 봤을 때 조금 이렇게 날씬하게 앞으로 뾰족하게 나온 경우가 턱 밑이 날씬해 보여요. 턱이 뭉툭하고 짧은 이런 소위 말하는 무턱의 경우에 있어서는 턱 끝을 앞으로 좀 돋궈주는 시술이나 수술을 같이 해주면 굉장히 효과를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 수술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부작용을 말씀을 하셨고요. 얼굴 지방흡입의 어떤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지방이 있는 위치가 피부층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우리가 피하지방이라고 그러잖아요. 피부 밑에 있는 지방이라서 그 피하지방인데 그 지방도 얼굴의 지방은 굉장히 많은 이런 그 구획이 나눠져 이게 방이 여러 개 있는 거죠. 그 방 안에 지방이 갇혀 있다고 보면 돼요. 얕은 층에도 있고 깊은 층에도 있고 여러 개의 방들이 있는 거고 거기 있는 지방의 어떤 위치, 지방의 층을 잘 이해를 하고 이제 흡입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어떤 경우에 보면 봤을 때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울퉁불퉁한 거죠. 지방 흡입의 좀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정상적으로 피하 지방층이 좀 깔려 있어야 얼굴에 어떤 매끄러운 라인을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약간의 지방을 남기면서 좀 더 깊은 층에 있는 지방을 뺀다든지 아니면 지방이 많지 않은 경우에 어떤 라인을 좀 살리면서 이렇게 좀 수술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지방 흡입을 하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울퉁불퉁한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또 교정을 하는 방법은 있죠. 그런 경우라도 그런 지방 이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착을 좀 풀고 그 사이에다가 이제 지방 이식을 해서 모양을 좀 맞춰주는, 그래서 좀 부드럽게 만드는 이런 방법들도 있죠. 물론 뭐 흡입의 부작용, 무슨 지방 색전증 뭐 이런 아주 그런 얘기들은 너무 드문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말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런 부작용, 어떤 모양적인 울퉁불퉁함,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입술 부분은 보시면 입술이 좀 얇다고 느끼시는데 정면에서 보시면 위에 입술이랑 아래 입술 비율해 봤을 때 아래가 전체적으로 볼륨이 좀 더 좋은 것 같고요. 윗입술에 비해서 윗입술은 가운데가 좀 볼륨이 있으면서 옆으로 가면서 조금 날씬한 좀 얇은 그런 느낌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균형을 좀 맞추려면 윗입술의 볼륨을 조금 특히 이제 측면 쪽으로 볼륨을 좀 더 키워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자리 쪽에 여기 전체적으로 좀 볼륨을 주고 이제 입술 필러를 넣는 거죠. 필러라는 거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필러가 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몇 가지 필러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히알루론산 필러라는 거죠. 히알루론산이라는 거는 우리 원래 그 피부
진피층에 있는 그런 물질인데 그걸 사용을 해서 이제 필러를 만든 거고요. 녹이고 싶을 때는 히알루론산을 딱 정확하게 녹여주는 또 그런 약품이 있기 때문에 또 원치 않을 경우에 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술 쪽에 이제 원하는 모양대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바깥쪽 위주로 좀 하고 전체적으로 위쪽 위주로, 그리고 균형, 대칭 이런 거를 좀 맞추려다 보면 넣는 양도 왼쪽 오른쪽이 당연히 다를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맞춰가면서 이제 정확한 위치에다가 주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필러를 보통 이제 뭐 리터치를 한다는 말이 있죠. 그 말 그대로 추후에 다시 한번 필러를 놓는 건데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처음에 놨을 때는 아무래도 주입을 하다가 좀 멍이 든다든지 이제 붓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멍이나 붓기가 빠진 후에 한 2주에서 한 4주 정도 기간 뒤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좀 더 원하는 모양대로 필러를 다시 주입하는 이런 방식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양악 수술이 많이 위험하고 부작용이 많다는데 사실인가요? 이걸 또 궁금해 하셨는데 양악 수술은 많이 위험할 수밖에 없죠. 두 뼈를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양악 수술이에요. 그 대신에 양악 수술을 해서 잘 되면 너무나 정말 많은 부분들이 교정이 되고 좋아지는 효과도 있죠. 그래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이었습니다.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